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전자제품 활용하자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폴드5 내돈내산 신사용기 핵심 요약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입해서 한 달 가까이 폴드5를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느낀 점들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을 핵심 요약 7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주름과 UDC입니다. 이번 폴드5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이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이 얼마나 개선됐을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폴드4 대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개선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폴드4고 오른쪽에 있는 게 폴드5인데요. 그냥 폴드5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작인 폴드4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점이 없다고 느끼실 정도이고, 저처럼 폴드 시리즈를 꾸준히 쓰시고 또 이 폴드4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 개선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폴드5는 전작에 비해 이 내부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깊이가 아주 약간 얕아지고 이 주름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폴드4는 주름의 깊이가 조금 더 깊고 이 주름의 폭은 아주 약간 더 좁습니다. 이건 저처럼 이렇게 폴드4를 옆에 두고 이렇게 서로 만져보면서 비교해봐야 겨우 느껴질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 정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이쪽 폴드5에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서 중국 쪽 폴더블 폰처럼 주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삼성은 여전히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좀 더 기술적인 보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업그레이드 카드로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UDC인데요. UDC는 진짜 솔직히 이제는 좀 개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드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이 UDC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커버 디스플레이의 카메라를 대부분 셀카 기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달린 UDC 카메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다 보니 그냥 좀 방치해두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UDC 카메라는 없애버리고 완전히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내부에 카메라가 있어야 화상위 같은 앱을 활용할 때 이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쓸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UDC 남겨놓을 거면 플래그십 폴더블답게 UDC도 세대가 지날수록 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DC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핵심 요약 두 번째는 바로 힌지입니다. 폴드5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 중에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 힌지였습니다. 이 힌지가 완전히 접힌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그 루머대로 폴드5는 이렇게 힌지가 완전히 접힌 상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폴드5를 사용하면서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 포인트라고 느껴졌는데요, 이 힌지의 개선으로 무게도 줄어들었고 이전 세대까지 있었던 힌지 사이의 틈을 없애주었습니다. 이게 미관상이나 디자인상으로 이뻐진 것도 만족도를 엄청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파지감을 굉장히 개선시켰다는 게 신사용하면서 엄청 좋았습니다. 폴드5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좌우 두께가 동일해짐으로써 훨씬 더 유려하고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아마 폴드5 업그레이드 중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요약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먼저 폴드5는 폴드4와 완전히 같은 카메라 하드웨어를 탑재했습니다. 놀랍죠? 아예 똑같아서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요. 다만 CPU와 ISP, 이미지 처리 프로세싱이 조금 더 개선돼서 결과물 자체는 전작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폴드5의 사진과 영상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여기다가 더 개선까지 했다면 얼마나 더 그 결과물이 좋아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거죠. 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그럼 폴드5의 사진과 영상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네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도 뭐 그냥 점 하나 옆으로 뺐죠. LED 플래시가 이렇게 하단에 있었는데 폴드 5에서는 카메라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메라 섬도 그대로 있고요. 조금 바뀐 점이 이 카메라 렌즈 테두리가 원래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가 돼 있었는데 폴드 5에서는 이렇게 은색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뭐 아주 약간 달라진 거라 이쁘다 못생겼다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폴드 4의 디자인이 워낙 좋게 나왔었고 상당히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다듬은 폴드 5였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고 꽤 좋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신제품인데 신선하지 않고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쁘긴 하죠. 핵심 요약 다섯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폴드 5의 CPU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젠 2를 탑재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S23 시리즈에서 등장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이미 그 성능을 인정받은 CPU였죠. 당연하게도 이 폴드 5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과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드 5를 사용하면서 모든 작업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폴드 5 특성상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전혀 무리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쾌적한 사용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S23 시리즈도 그렇고 폴드 5도 그렇고 갤럭시용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 요약 여섯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큰데 특히 폴드는 접고 펼치는 사용 비율에 따라서 배터리 차이도 크게 납니다. 제 사용 패턴은 하루 업무 시간 중 8시간은 주로 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주로 이렇게 펼친 상태로 메인 디스플레이, 이 내부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주로 활용합니다. 대략 화면 사용 비율은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한 70%,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화면 켜짐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면 켜짐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하루 동안에는 충전 안 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배터리 타임이죠. 이렇게 화면을 내부와 외부에 3개의 면이나 갖고 있는 폰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핵심 요약 7번째는 가격입니다. 약간 푸념 섞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폴더블 시리즈가 더더욱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유지 또는 약간 인하가 되어야 할 텐데 전보다 더 가격이 올라갔으니 상당히 가격 압박이 심했습니다. 아마도 CPU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스냅드래곤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스냅드래곤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원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일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UDC 나 카메라나 디자인 등 이렇게 개선점을 가져가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더 가격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가장 큰 경쟁자인 아이폰 가격이 또 아이폰 15에서 인상된다고 하니 거의 폴드 시리즈랑 가까운 가격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굳이 폴드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는 데 힘쓰지 않더라도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도 아이폰이나 그 외 경쟁 제품들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폴드 시리즈 가격과 맞먹고 있어서 저절로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이폰 덕에 폴더블 시리즈 가격이 익숙한 가격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드5가 전작인 폴드4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폴드5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심심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제품으로서 좋은 제품이다, 사고 싶은 제품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힌지의 개선과 최적화가 잘 된 덕에 여러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폴더블 폰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폴드5였습니다. 여전히 폴더블 시리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폴드4를 구매할 거냐 아니면 제일 신작인 폴드5를 구매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폴드5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